2025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의 생존은 이제 일본의 중요한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네. 미국의 최대 해외 채권국이자 미 국채를 1조 달러 이상 보유한 일본이 갑자기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금융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재무장관은 일본이 미국 채권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 자신들의 조건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스 경제 붕괴만큼이나 일본 총리는 일본이 그리스보다 더 큰 문제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역, 투자, 대규모 미국 채권 매입을 통해 미국 경제를 충실히 지원해왔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거의 도움을 주지 않고 대신 일본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일본의 신임 재무장관 가토 가스노부는 통화 불안정을 논의하기 위해 스콧 베산트 미국 재무장관과 긴급 회담을 요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교적 표현 뒤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 달러 자산의 상당 부분을 처분할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달러 우위의 시대가 막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미국 경제를 지탱해온 금융동맹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벨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의 저축과 투자, 나아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단순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의 234.9%에 달하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약 120%입니다. 일본은 그 2배입니다. 이 때문에 상황이 매우 위험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되면 특히 금리가 오를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역사상 최고치인 3.2%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값싼 부채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을 빌리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면서 전체 금융 모델이 무너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위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통화인 엔화는 세계 최고의 준비 통화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다른 국가와 주요 은행에서 가치를 저장하는데 널리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들이 일본 채권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전 세계 채권 시장에 패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율을 1025%로 급격히 인상하면서 일본은 이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일본 경제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형 고도 경제인 일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은 일본이 혼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확실히 벗어날 것입니다. 2025년 1분기 일본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했을 때 0.7%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난 2년간 경기 침체를 반복해왔습니다. 사실 2023년은 이미 3분기 연속 GDP가 줄어든 엄밀히 말하면 경기 침체기였습니다. 2023년에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잠시 상승했을 때 잠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일본 내부에서 조용히 일본을 잠식하고 있는 더 큰 위협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노인을 위한 연금과 의료 서비스 등 사회 보장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이를 충당할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일본 정부는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 연도에 사상 최대 규모인 115조 엔, 약 730억 달러의 엄청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사회보장 비용만 작년에 37조 엔에서 38조 엔으로 눈에 띄게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증가는 일본의 고령화 위기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으며
정부가 점점 더 많은 돈을 연금, 이료, 노인 케어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동시에 일본은 암울한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여 전례 없는 수준으로 국방에 80조 엔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방위성은 일본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힘들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폭발적인 사회보장 부담과 긴급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력 증강으로 인한 대규모 예산 인상은 벼랑 끝에 몰린 국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회보장 적자는 일본 정부가 수년 동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주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1998점 이후 일본 정부는 GDP의 평균 5%에 달하는 1차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적자가 사회보장 적자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이 사회보장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면 정부 예산은 실제로 균형을 이루거나 흑자를 기록할 것입니다. 일본 예산의 거의 30%가 경제적 이점이 있는 사업 대신 사회보장에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최근 수치는 암울합니다. 소비자 지출은 0% 성장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0.6% 감소한 반면 수입은 2.9% 증가했습니다. 이는 나쁜 소식입니다. 한 국가가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면 GDP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이 더 많이 소비하지 않으면 경제도 소비자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요컨대 일본은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한편 가토 가스노부 일본 재무상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콧 베산트 미국 재무장관과 긴급 회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외환 시장, 엔화, 변동성, 일본 경제 약화에 관한 회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며칠 전 일본 총리는 일본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부채는 쌓이고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엔화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외환에 관한 긴급 회의가 열리나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엔화가 미국 달러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화 강세는 투자자들이 해당 국가를 신뢰한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통화 가치가 오르면 다른 나라에서 일본 제품을 구매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를 전 세계에 판매하는 데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이 너무 비싸지면 구매자는 다른 곳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뛰어들어 같은 종류의 제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때 독보적이었던 일본의 공장들은 이제 중국 수출품의 저가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전쟁이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위험합니다. 모든 아시아 수출업체가 타격을 받고 있고 일본도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는 일본이 엔화 강세를 돕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985년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플라자 협정이라는 합의에 따라 일본의 엔화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도록 압력을 가했고 그 결정은 수년 동안 일본 경제에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금리를 올리거나 달러로 엔화를 사들여 엔화 가치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두 주요 경제국 간의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관세 부활, 무역 거래 중단 또는 새로운 압박을 가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카토와 베산트의 만남은 실제 합의보다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지켜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오해의 위험이 커지고 더 큰 경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국이 일본의 엔화 환율을 높이도록 강요하면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하고 미국이 방역하면 양국이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미국 채권 매입을 중단하거나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면 미국 채권 시장과 세계 경제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약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외국 국채 보유국 중 최대 보유국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채권은 안전한 투자처이며 일본의 자금 및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미국 채권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절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면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후 일본이 미국 채권을 팔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일본 금융기관은 약 700억 달러의 장기 해외 채권을 팔았고 그 다음 주에 추가로 300억 달러의 채권을 팔았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중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 또는 모기지 담보 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2005점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2주간의 채권 유출 중 하나입니다. 시기는 2005점 처음으로 달러당 140달러 이하로 강세를 보인 엔화 가치 급등과 일치합니다. 일본이 막대한 미국 부채 보유를 통해 통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엔화 강세 압력에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재무상은 일본이 보유한 1조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보유의 주된 목적은 잠재적 통화 개입을 위한 유동성 확보라고 강조하면서도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미국 국채 매각은 재정 안정성과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 달러의 하락 압력에 기여해왔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엔화와 같은 안전자산 통화는 강세를 보이며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현명해 보이지만 그 영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일본이 갑자기 미국 채권을 대량으로 매각하면 미국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미국의 대출 비용이 상승하여 기업, 주택 소유자 및 정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금융시장을 심하게 흔들고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미국 국채 보유를 무기로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국은 동맹국이지만 이 절박한 상황에서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 채권을 대규모로 매각하기로 결정하면 중국이 아닌 도쿄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압박 요인은 아닙니다. 일본 중앙은행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BOJ는 10년 이상 수익률 곡선 제어라는 계획을 따랐습니다. 이는 BOJ가 금리를 매우 낮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차입을 저렴하게 만들어 경제 성장을 돕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BOJ는 이 채권의 최대 구매자였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24 시점에서 BOJ는 갑자기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채권을 매입하는 대신 대규모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기 위해 채권을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위험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이 채권을 매각하면 채권 매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정부와 기업이 돈을 빌리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관세로 인해 일본이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업체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일본의 주요 경제 성장 방식에 타격을 줍니다. 이제 일본은행은 지원을 철회하면서 차입 비용 증가와 수출 약화에 동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달리 일본은 자금에 대한 엄격한 통제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정치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시장은 개방되어 있고 채권 경매가 충분한 매수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은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언제까지 이러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옵션이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 붕괴가 임박한 것일까요? 징후는 분명합니다. 도쿄가 무너진다면 전 세계가 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